혹시 자녀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봤다가 한숨 섞인 대답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은행 앱 하나 깔려다가 뭘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창구에 가신 적은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나만 이렇게 못하나? 나이가 있으니까 이건 원래 안 되는 건가? 그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40대도 새 기능 나오면 헤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어려웠던 건 디지털이 아니라 배우는 순서가 잘못됐던 거라는 걸요.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실 이것도 건강과 아주 깊이 연결돼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약 처방 내역 조회도 진료비 납부도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 있죠. 코로나 때 백신 예약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앱으로만 예약 가능하다고 해서 자녀한테 급하게 부탁하셨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 경험 한번 하고 나면 아시게 됩니다. 디지털을 못 쓰면 건강 관리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걸요. 필요한 정보가 있어도 찾아보질 못하고 예약을 하고 싶어도 전화를 돌려야 하고요. 건강 관련 영상도 보고 싶은데 찾는 법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먼저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디지털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온 세대입니다. 회사도 다니셨고, 자녀도 키우셨고, 살림도 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스마트폰 하나 없이 다 해내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그게 없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한테 갑자기 영어로 말하라고 하면 누구든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식당 가면 키오스크가 먼저 서 있고요. 은행 가면 번호표도 기계로 뽑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접수를 태블릿으로 하라고 하는 데가 늘고 있어요. 관공서에서도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라고 하고요. 택시도 앱으로 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었으니 적응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뒷사람 눈치 보신 적 있으시죠? 줄이 밀리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게 되고요. 무인 주문기 앞에서 괜히 주눅 드신 적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햄버거 가게에서 키오스크 앞에 서셨다가 결국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문을 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신 거죠. 그런 마음 드셨던 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주차 정상기 앞에서 뭘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뒤에서 경적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절대 혼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편하게 듣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설명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알려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손이 따라가기도 전에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순서가 남는 게 아니라 긴장만 남습니다. 한번 틀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자꾸 쌓이면 결국 아예 손을 안 대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면 자녀가 답답해 할까봐 참게 됩니다. 아까 알려줬잖아 하는 말 한번 들으면 다음부터는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국 안 쓰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배우는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쪽이 너무 빨랐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써왔으니까 본인한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알려주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속도가 안 맞았을 뿐이지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수가 무섭다는 겁니다. 혹시 잘못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상한 데 가입되는 거 아닌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 손가락을 멈추게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뉴스에서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피해 보신 분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잘못 눌러도 큰일이 안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작은 뒤로 가기 버튼 한 번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결제가 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익히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르는 문자 링크를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건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평소에 스마트폰 안에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용어가 낯설다는 겁니다. 앱이 뭔지, 다운로드가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와이파이는 또 뭔지. 말 자체가 전부 외국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은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앱은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카카오톡도 앱이고 카메라도 앱이에요. 다운로드는 그 프로그램을 내 폰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처음 듣는 말을 한 번에 이해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몇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낯설었잖아요. 유튜브라는 말도 처음엔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죠. 그때도 이렇게 하나씩 익히신 겁니다. 잠깐 숨 고르고 같이 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이 해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하나둘 익히시면서 지금은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끝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있으시면 인내심이 있으시니까 꾸준히 하시면 더 잘 익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익히세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 하나. 아니면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 하나. 전부 다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자녀와 연락을 자주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싶으시면 카메라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목적이 분명하면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나를 반복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페달 밟는 것부터 익히잖아요. 한꺼번에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잡고 다 하려면 넘어지기만 하죠.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먼저 편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세요. 한 번 들어서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 쓰는 기능은 여러 번 해봐야 손에 익습니다. 3번, 5번 하다 보면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원래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배운 걸 종이에 순서대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거 누르기, 두 번째 이거 누르기, 이런 식으로요. 그 메모를 옆에 두고 따라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메모 안 보고도 하시게 됩니다. 자녀한테 알려달라고 할 때 대신 적어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글씨가 크면 더 좋고요.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요즘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천천히 우리 속도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모르면 다시 물어봐도 되고 옆에서 같이 배우는 분들도 계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같은 나이대 분들이 모여서 배우니까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 못한다고 눈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모르는 거 알려주시면서 친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보기 미안하셨던 분들은 이런 곳을 한번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일정 확인이 되고요.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 없습니다. 통신사 매장에 가셔도 됩니다. 요즘 SKT나 KT 같은 통신사 매장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에 한번 여쭤보시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디지털을 배우는 건 단순히 편리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손주 사진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와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친구 연락처를 찾아서 다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서 문 앞까지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면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심심한 시간이 줄어들고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건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좀 안 좋을 때 검색 한번 해보시면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진료받을 때도 덜 긴장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요. 건강관리 앱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병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과 디지털은 생각보다 가까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상을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하나만 편하게 쓸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진 한 장 보내는 것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영상 하나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남들이 어디까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 겁니다. 그 속도에 적응하느라 힘드셨던 거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실제로 60대 후반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신 분 중에 지금은 손주한테 직접 영상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70대에 시작하셔서 매일 아침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처음에 전화 받는 것도 헤매셨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트로트 영상 찾아서 즐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똑같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지금 잘하시는 분들도 시작은 전부 서툴렀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내디딘 겁니다.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디지털을 쓰고 계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주변에 디지털이 어려우셔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고 함께 스마트폰 교실에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하면 용기가 나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사용법이 알고 싶다. 사진 보내는 법이 궁금하다. 키오스크 쓰는 법을 알려달라. 뭐든 괜찮습니다.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지 알려주시면 다음에 그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댓글 다는 것도 디지털 연습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